소리내면 죽는다. 단 한 줄의 설정만으로 러닝타임 내내 관객의 숨통을 조였던 영리한 스릴러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의 새로운 작품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이 스크린을 찾았습니다. 소리에 반응하는 의문의 괴생명체가 나타난 첫째 날, 그 아수라장의 현장을 생생히 담아낸 이 작품. 사실 이 신작에 대한 기대는 시리즈의 이전 작품이 쌓아올린 신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6년 전,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호러 영화의 새로운 문법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전설의 시작,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을 수 없는 삭막한 거리, 폐허가 된 슈퍼에 한 가족이 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약통을 집어드는 엄마 에블린, 둘째 마커스를 위한 약을 구하러 온 건데요. 소리를 내는 순간 인간을 공격하는 정체불명의 괴생명체가 전세계를 점령한 지금. 해가 지기 전 서둘러 떠나려던 것도 잠시, 막내가 로켓 장난감을 손에 쥐며 가족 모두가 긴장에 휩싸입니다. 소리가 나는 로켓 장난감을 카운터에 두고 떠나는 가족. 동생이 마음에 걸렸던 첫째 레건은 건전지를 뺀 장난감을 몰래 막내의 손에 쥐어주죠. 발소리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맨발로 모래길을 걸어가던 가족들. 그때 끔찍한 소리가 이들을 에워쌉니다. 정막을 찢는 장난감 소리에 누구보다 빠르게 막내에게로 달려가는 아빠 리. 하지만 괴생명체의 속도는 따라잡을 수 없고 결국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막내가 목숨을 잃고 말죠. 그로부터 약 1년 후, 막내를 보낸 슬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만의 생존 규칙에 따라 삶을 이어온 가족들. 또 다른 생명을 품은 에블린은 출산을 준비하고 리는 답없는 구조 요청을 보내기 바쁜데요. 동시에 청각장애를 지닌 딸 레건을 위한 인공화후 제작에도 힘을 쓰는 그. 소리가 생사의 갈림길을 정하는 세상에서 딸의 안전을 지키고 싶었던 리. 하지만 막내의 죽음으로 무거운 죄책감을 안고 있었던 레건은 아빠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설상가상 동생 마커스만 데리고 사냥에 나서는 리. 서운한 마음을 가다듬어 보지만 새로 제작한 인공화호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청각장애를 지닌 자신은 가족에게 짐이 될 뿐이다 생각한 레건은 무작정 집을 나서죠. 레건이 동생의 묘지에 도착한 시간, 예정일보다 훨씬 앞서 에블린의 양수가 터지고 급하게 출산 준비를 위해 지하실로 내려가던 그때, 발에 엄청난 상처를 입으며 커다란 소리를 내버린 에블린. 순식간에 집은 괴생명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발바닥의 상처는 물론 출산의 고통까지 숨겨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 미리 맞춰두었던 타이머로 괴물의 시선을 돌린 에블린. 에블린은 가까스로 붉은 등을 켜 비상사태임을 알립니다. 뒤늦게 붉은 등을 발견한 리는 아들 마커스에게 준비된 폭죽에 불을 붙여달라 부탁하고, 한편 욕조에서 출산을 준비 중인 에블린. 그때 괴물의 기척이 들리는데요. 한층 한층 에블린을 향해 가고 있는 괴생명체. 그가 바로 문 앞에 다가선 위기의 순간 폭죽에 불을 붙인 마커스. 그리고 에블린은 무사히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요? 드넓은 옥수수밭,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은 서로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평범한 소음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상. 러닝타임 내내 숨통을 조여오는 밀도 높은 긴장감을 전하며 보는 이를 단번에 영화 속 세계관으로 초대한 콰이어트 플레이스. 알고 보면 첫 단추부터 남다른 작품이었으니 최초 공개 이후 단번에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를 기록하며 전세계 영화평단의 주목을 받았죠. 전세계에서 쏟아진 찬사는 극장의 흥행으로 이어졌으니 개봉 첫 주에만 제작비의 3배에 다다르는 $5천만 흥행 수익을 기록.
정도로 호불호가 심한 호러 스릴러 장르로서 더욱 의미 있는 성적을 기록했죠. 소리내면 죽는다는 독특한 설정에 따라 상영관에서 팝콘 먹으면 안 되는 영화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콰이어트 플레이스. 마치 하나의 놀이기구를 체험하는 듯 관객에게 색다른 영화 관람의 재미를 전한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입소문을 타고 전세계 극장가를 장악, 결과적으로 제작비의 20배에 다다르는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차세대 호러 스릴러 장르의 대표 시리즈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서스펜스를 연출해낸 감독의 이름에도 주목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드라마 오피스로 이름을 알린 뒤 어웨이, 위고, 13시간, 잭 라이언 등 배우로서 믿음직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던 존 크레신스키, 리를 연기한 그가 메가폰까지 잡았다고요. 연출, 각본, 기획, 주연까지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존 크레신스키가 무려 1인 4역을 맡은 영화입니다. 작품 연출을 제안받았을 당시 드라마 잭 라이언 촬영으로 바빴던 존 크레신스키, 개인적으로 호러 장르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콰이어트 플레이스 프로젝트를 다른 이에게 넘길 생각이었다는데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 그를 해결해가야 하는 가족의 이야기라는 추가 컨셉의 매력을 느껴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연출을 결심했다고 하죠. 사실 그에게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연출을 적극 추천한 이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극중 리의 아내 에블린을 연기한 에밀리 블런트. 그녀는 실제 존 크레신스키의 아내이기도 한데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는 부부가 같은 카메라 앵글에서 협업한 첫 번째 영화라는 사실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작품의 연출을 거절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붙잡은 에밀리 블런트는 에블린 역에 어울릴 만한 동료 배우들을 직접 남편에게 추천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존 크레신스키가 직접 살을 붙인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최종 대본을 본 뒤 그에 반해버렸고 감독에게 자신을 캐스팅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존 크레신스키는 이미 에블린 역의 아내인 에밀리 블런트를 점 찍어둔 채 극을 써내려 갔다는 사실. 부부이자 동료인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한 촬영장에선 가족이기에 가능한 완벽 케미가 샘솟기도 했다는데 감독과 배우 사이 소통 과정에서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후문. 존 크레신스키는 개봉 이후 인터뷰를 통해 감독과 배우로서 이는 무척 드문 경험이었고 덕분에 촬영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비하인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속 또 하나의 주인공, 바로 사운드입니다. 소리를 내면 공격당한다는 심플한 설정 아래 사운드를 과감히 삭제한 콰이어트 플레이스 속에선 우리가 일상에서 빚어내는 모든 소음이 공포와 긴장을 자아내는 요소로 활용되는데요. 언제, 어디서 괴생명체가 등장할지 모른다는 서스펜스를 심기 위해 작은 소음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아내야 했던 제작진. 이 때문에 촬영장에선 그 어떤 소음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죠. 사운드가 전하는 몰입감과 공포를 제대로 활용하는 캐릭터가 있었으니 첫째 딸 레건입니다. 영화는 청각장애가 있는 레건의 시점샷에 사운드를 통째로 제거하며 보는 이를 단번에 인물에게 이입시키는 건 물론 침묵 속의 서스펜스로 오싹한 스릴을 더했는데요. 존 크레신스키는 레건을 연기한 밀리센트 시몬스와 나눈 대화에서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죠.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통해 필모그래피의 두 번째 줄을 채운 밀리센트 시몬스는 실제 청각장애를 지닌 배우인데요. 밀리의 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물은 존 크레신스키의 질문에 자궁 안에 있는 것처럼 작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거대한 소리를 진동으로 느끼는 정도다 라고 답한 그녀. 이에 영감을 얻은 존 크레신스키는 사운드팀에 이를 100% 반영한 사운드 디자인을 요청했고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긴장감을 배로 늘려주는 레건의 시그니처 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죠. 콰이어트 플레이스의 초고를 받기 3주 전 둘째 딸을 품에 안아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있었다는 존 크레신스키. 그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위로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작품에 살을 붙여나갔는데요. 막내의 죽음 이후 박자의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던 가족들은 에블린의 출산과 괴물의 습격이라는 사건 아래 다시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서로를 지켜내며 끈끈한 가족애를 형성합니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는 깔끔한 설정 위로 누구나 공감할 법한 가족 드라마를 접목시킨 신선한 호러. 이제껏 본 적 없던 새로운 장르가 더 폭넓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은 물론이죠.
1편의 대흥행 이후 3년 만에 관객을 찾은 콰이어트 플레이스 2. 팬데믹의 중심에서 관객을 만난 속편은 팬데믹 이후 최초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1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돌파하는 또 다른 기록을 세웠는데요. 농장에서 고립된 삶을 이어가던 에보트 가족이 세상 밖으로 발을 디뎌 또 다른 생존자를 만나는 과정을 담은 속편. 미스터리한 생존자 에멧, 스피노프작에도 등장하는 앙리가 극의 또 다른 축으로 활약하며 작품의 세계관을 넓혀주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